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테러범에 대한 사형 제도를 새로 승인한 이후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 결과입니다.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에 맞서 지하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 단체와 연대를 드러내는 드문이자 눈에 띄는 시위입니다. 실제로 하마스 대변인 아부 아바이다는 이러한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 전반에 걸친 지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리아 지하디스트 단체 전문가 아람 아키우 씨와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아람 씨, 시리아 시위대가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더 넓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화된 지하디스트 세력의 영향력 때문인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모두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개별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대중의 정서와 조직화된 지하디 단체들의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졸라니와 가까운 네트워크들과 그와 연계된 조직들은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조직적입니다. 그들은 모스크와 학교 같은 다른 집단에서 시작해서 매우 빠르게 거리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위들을 이틀 전부터 12개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꼭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반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시위에는 지하드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을 겨냥한 발언도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서방 국가들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더 실용적이고 더 온건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서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리아 내부에서는 훨씬 더 급진적인 담론이 내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하디스트들이 두 가지 다른 서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하드를 외치는 구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이 실제로 이에 대응해 움직일 수 있다는 징후가 있나요? 이 단계에서 이러한 지하디 단체들이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주로 세력 균형 때문인데 현재 그들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초까지 취약한 공동체, 특히 두루즈족, 쿠르드족, 기독교인, 알라위트족에 대한 선동과 압박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은 종종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수사는 시리아 내 소수 집단에 대한 통역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디스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 집단을 향해 힘을 행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꼭 언급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이미 확립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라크 국경에서 시리아 내부로 무기 밀수와 물류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측하건대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졸라니와 가까운 지하디 단체들이 헤즈볼라와 가까운 지원 네트워크와 협력해 미사일을 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헤즈볼라의 무기를 밀수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한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망과 시리아 내에서 이 시기를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사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의 행동도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졸라니의 주된 메시지는 시리아가 지쳐있고 더 이상 새로운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사가 조건부 대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다시 변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하드를 선포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이 지역에서 목격되어 왔습니다. 지도자들, 독재 정권들, 하피즈 아사드나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개념,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전향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사용할 카드 중 하나이며 이란과 협력해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전선의 전쟁이 전개되면서 시리아가 이 분쟁에서 또 다른 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상 세력 균형상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지역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향력을 점점 더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시리아에서 그렇게 할 적기인지 조건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부 상황이 더 불안정해진다면 졸라니 같은 지하디 인물들이 그런 일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런 동맹들이 종종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란과 연계된 지하디 단체들과 졸라니와 연계된 지하디 단체들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아라바키스 오늘 i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아리엘 오스란 씨와 함께합니다. 아리엘, 이란과의 계속되는 전쟁에 대해 시리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있었을 때 런던의 채텀 하우스에서 무대 위에서 그는 물병을 열지 못했지만 시리아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어떤 세력에게 공격받지 않는 한 어떤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시리아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 영토에서 보내진 드론에 의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봐왔듯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다른 나라들을 이 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터키를 향해 최소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봤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영토를 향해 드론을 발사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샤라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시리아를 이 분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은 요즘 시리아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을 방해했나요? 아니면 아직 이르나요? 졸라니아 아샤라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쟁 때문에 협상이 좌절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화와 간접,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측이 요구한 높은 대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2024년 12월 8일 이후에 점령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가자 지구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샤라 정부가 국경을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남부 시리아 국경을 따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하마스 그리고 다른 자말 이슬라미아, 다른 살라피스트 조직들이 수년간 그 지역에 만연했던 무법 상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IRGC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만약 IDF가 그들의 모든 활동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록 위협이 다마스쿠스와 정권군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현재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방위 교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 완충지대에서 병력을 철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곳은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들 앞에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엘 오스란 항상 그렇듯이 중동에서의 모든 소식과 최신 상황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하일